Donald Trump and the MAGA Republicans represent an extremism that threatens the very foundations of our republic. The most vicious, hateful, and divisive speech ever delivered by an American president. Democracy is really at stake. He's an enemy of the state. 대선 패배 이후 2년 만에 돌아온 트럼프와 이를 갈고 전투모드로 돌변한 바이든.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2명이 아주 오랜만에 살벌한 디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둘이 싸우는 게 뭐 대수냐 싶지만 이번 신경전은 분열하는 미국 정치의 단면이자 우리나라에도 불어닥칠 역풍의 시작입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 한참 잠잠하다가 간만에 나선 연설 자리에서 His speech was hatred and anger. By the way, the next morning he forgot what he said. You saw that. 오랜만에 보는 거친 언행에 여전하구나 싶지만 요즘에는 바이든 대통령도 못지않습니다. 트럼프 세력의 정치 기조를 준파시즘이라 일컫는가 하면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는 역겹다라고까지 합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그냥 전 대통령이 아니라 패배한 전 대통령이라고 팩폭을 날려버리기도 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야 워낙 톡톡 튀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기에 이런 언행이 어색하지 않지만 평소 민주당 내부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초당적 정치 행보를 감행해왔던 바이든 대통령이기에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꽤나 다른 느낌을 줍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태세를 바꾼 건 바로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간선거란 무엇이냐?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아시다시피 4년인데요. 중간선거는 이 4년의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상하 양원 의원 및 공직자 선거입니다. 중간선거에서는 2년 임기의 하원 의원 전원과 6년 임기의 상원 의원 중 3분의 1을 새로 뽑습니다. 의원뿐만 아니라 주지사, 주무장관까지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죠. 아무래도 임기 중반에 치러지다 보니 2년 후 치러질 차기 대선의 지표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때문에 선거를 치르고 나면 보통은 여당의 의석수가 줄어들죠. 어차피 여당이 지는 선거라면 이렇게까지 열을 올릴 필요는 없지 않나 싶지만 바이든과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오히려 공화당을 압도할 만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면모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행동력 하나는 제대로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다시 한번 급부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초 무려 FBI가 트럼프 소유의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는 역대급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으로서 접근할 수 있었던 100건 이상의 기밀 문서를 자신의 리조트로 빼돌린 것이 FBI에 발각됐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본인의 지지율도 흔들리거니와 그 여진이 민주당 의석까지 덮칠지도 모르던 차에 때마침 경쟁자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만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대통령 바이든이 정치인 바이든으로 모드를 바꿔 트럼프와 마가 세력을 공격하는 건 바로 이런 복합적인 상황 때문이라는 여러 외신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흔한 정치 싸움의 하나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런 바이든의 파격 행보가 우리나라에는 큰 타격을 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바이든의 전투모드는 그가 펼치는 정책에서도 드러납니다. 분명히 당선 직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져놓았던 자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기로 약속했던 바이든 대통령.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약속이 무색하게 아주 공격적으로 자국 중심적 정책을 펼치고 있고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유의미하게 올라갔죠. 그중 대표적인 건 지난 8월 중순에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정부는 모든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환경보호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 법이 발효되면서부터는 오로지 북미산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골적으로 자국의 전기차 산업만을 중시하는 법의 등장에 FTA 조항과 WTO 규정을 위반했다며 여러 동맹국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아마도 우리나라일 겁니다. 지난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는 한국의 현대차입니다. 특히 주요 전기차 기업 중 지난해 대비 물량이 늘어난 건 현대차가 유일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미국 내 한국 전기차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 전기차 관련 산업에 올해에만 도합 80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로선 같이 잘해보자고 기껏 투자해놨더니 그걸로 자국 산업은 키우고 공생은 안 해주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 노동절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이유는 미국의 제조 환경과 노동자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투자 덕을 본 자국 산업의 성장을 과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고 다행히도 전기차와 관련한 새로운 한미협의체를 구성하는 데까지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언제 어떻게 협의체가 기능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 어떤 정부보다 한미동맹 강화에 힘을 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 우리의 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같이 손뼉을 맞대줘야 할 텐데요. 야속하게도 바이든 대통령의 전투모드는 11월 선거까지는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뿐만 아니라 일본의 고 아베 전 총리 국장, 중국의 제20차 당대회까지 주요 주변국들의 중요한 내부 일정을 앞둔 올 가을, 우리나라 외교에 어떤 바람이 불어닥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